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오래간만에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마우스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동작이 조금 늦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진심장 마지막 편을 한 두 번만 하면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석이라는 분이 하면은 증석이 일반 사람들은 뭐 공자도 모르는 판인데 뭐 증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증석은 소위 말해서 공자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증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증자한테는 자자라고 하는 존칭을 붙여줬잖아요. 존칭을. 자, 증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증자의 아버지. 예. 증자의 아버지인데, 증자의 아버지는 이름을 석이라고 이렇게 증석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불렀는데, 증자는 이름이 원래 삼이에요. 삼. 눈에 나오죠. 3인데 여기서 맹자가 자자를 붙여준 거예요. 물론 논어에서도 그랬고. 왜 그랬을까요? 요 글자에 공자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존칭을 나타낸 거예요. 그 아버지보다 증자를 더, 그 자식인 증삼을 더 존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증석이, 자, 양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주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검정대추라고 합니다. 검정대추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요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겨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자가 차마 양조를 먹지 못했다. 요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를 맹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요와 같은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했던가. 뭐 이게 무슨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맹자가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을 기록에 남긴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어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이치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양조는 열매가 작고 검은 색깔을 띠면서 둥글다. 또한 자 여기서 양시라고 하는 게 이 시는 우리 한의사라 그러면 조금 이해하죠. 방귀 또는 원래 이렇게 똥시, 똥시에 해당돼요. 똥. 그러니까 염소똥처럼 생긴 대추다 이런 소리예요. 염소똥이 꺼먹거든요. 그러니까 검정대추라는 얘기죠. 증자가 아버지가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먹게 되면은 반드시 부모를 생각났기 때문에 차마 먹지 못하는 것이다. 못했던 것이다. 불이. 공손추가 물어 말하기를 이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맹자가 그와 같은 얘기를 거론하니까 그 얘기도 듣고 공손추가 이제 의심이 생긴 거죠. 선생님 이제 물어 말하기를 회라든가 구운 고기 그것과 양조가 어느 것이 더 맛있습니까? 숙민이 있고 무엇이 맛있습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어조사 호자 의문부사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글을 읽어보면서 이것은 어떤 글이 생략되어 있구나. 이것은 평문이구나. 이거는 의문사구나. 이런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저더러 글을 쓰라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어조사 호자를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문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도 모르지만은 한문도 모르는 세대. 저는 한자를
그 꼭 가르쳐야 된다. 한문을 꼭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한문을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한문이 교육에 유용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제가 한문에 중독돼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한글 위주 또는 영어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우리가 한문을 위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문은 표의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뭐랄까 생각하는 거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손은 뭐랄까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물론 한글로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제가 한자를 공부해야 된다. 더 나가서 한문도 경우에 따라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한문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문법적인 조건을 맞춰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당연히 회와 구운 고기 인저 이렇게 강조할 때 제자를 이렇게 제자를 안 쓰고 뭐 의라 이렇게 어조사의 강조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뭐뭐다 이렇게 의는 딱 끊어져서만 당연히 회와 구운 고기이지 이런 식이에요. 말하는 게 대화체이기 때문에 공손추가 말을 그렇다면은 증자께서는 어찌해서 해자는 잡수시고 양조는 잡수시지 않았습니까? 하자에 의문부사가 있죠. 의문 뜻이 어찌해서 하자. 여기에 당연히 여기에도 그 어조사 호라든가 또 다른 야자라 제자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 현토에 보면은 니 있고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그 현토를 붙일 때 이 글이 의문문인지 이렇게 뭐랄까 평이한 글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현토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현토를 이렇게 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일종의 그래도 거의 정석이라고 사서삼경에 그 뭐랄까 표기되어 있는 현토는 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자는 소동야요 같이 여기는 바다. 양조는 홀로 여기는 바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자는 동기야오, 동호야오 이렇게 모두 좋아하는 것이고 이렇게 써도 물론 되죠. 그죠? 양조는 증석 혼자만 좋아하던 바다. 휘명불이성. 자, 요게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서 자, 휘라고 하는 것은 피하다, 꺼리다 이런 소리예요. 옛날에 이런 거죠.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거론할 때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부모의 또는 선생의 이름을 거론할 때 자, 이름을 성씨는 말을 하죠. 성은 말을 하죠. 피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성은 피하지 않지만 이름은 피한다 이 소리예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두 글자 있을 때 한 글자는 아무개 뭐 이렇게 피하죠. 그거를 휘명불이성이라고 그래요. 옛날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죠. 자식이 부모의 이름이라든가 제자가 선생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기가 이상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함부로 아무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이름의 한 글자를 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누구나 똑같이 여기는 거고 막 부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름은 홀로 부르는 거다. 자, 그래서 야일세니라. 자, 여기서도 현대말로 하면은 소동야라 이렇게 그냥 하나도 쓰면 되죠.
예. 이게 이제 그 옛날식의 말이니까. 예. 고기를 다져가지고 끊어서 잘라서 회로 만들고 예. 구는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다. 예. 구운 고기다. 이런 뜻이죠. 반장이 물어 말하기를 공자가 진나라에 계셨을 때,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공자나 맹자가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일거수, 일투족, 모두 다 후세 사람들한테는 그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이 그때 진나라에 계셨을 때 저런 말을 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맹자한테 물어본 거죠.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하지 아니한가? 기불의 약자예요. 예. 예. 기불. 어찌 뭐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예. 고어예요, 고. 옛날에 일종의 그 고문에서 쓰던 글쓰기 방식이에요. 예. 기불보다는 글자 하나로 쓰면서 생략되죠. 그죠? 어찌 귀 노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리오 이렇게 공자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공자가 뭐라냐면 우리 당의 선비들이 오당지 선비들이 그러니까 우리 노나라에 있는 군자들이 이런 소리죠. 관간하야. 네. 관간 이게 도대체 이게 관간이 뭐냐? 여러분 이 광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글자가 미친 짓 하는 거. 일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의의 예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기가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예의를 무시한다 이 소리예요. 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자가 대뜸 우리 노나라에 있는 선비들이 거칠고다. 요즘 말로 아주 그냥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이 상남자라는 건 뭐죠? 예의범죄를 무시하잖아요. 이 상남자 스타일인데 이 사람들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진취적이다. 요거는 관간이라고 하는 거는 군자의 어떤 중용의 도를 지키는 군자에 비해서 상남자고 예의를 무시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을 잊지 않는다 하니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해석이 조금 그 여기서 이제 논어에 여기 주석을 보면은 옛 어떠한 그런 거 행위들이죠. 옛 그 고대 사람들의 성현들 어떤 행위들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공자가 진나라에 계셨을 때 이제 이게 뭐냐면 공자도 이미 노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진나라에서 보니까 자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후진을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뜻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찌 노나라에 미친 선비들을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쵸? 이게 질문이 되죠. 아니, 아주 건전하고, 그, 문체가 있는 군자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고, 노나라의 미친 선비들을 생각을 하셨냔 말이죠. 합은 하불이다, 또는 기불이다, 이런 소리.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죠. 관간은, 자, 이게 바로 이 관간에 대한 해석이에요. 지대의 야거사다. 뜻은 굉장히 높은데, 큰데, 실제적인 일을 소홀히 여긴다 이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죠. 이런 사람 말이 너무 앞서가고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허점투성이에요. 허당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진치라고 하는 것은 구망고원이다. 높고 원대한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불만기초라고 하는 건 이르자면 그 옛 것을 능히 바꾸지 않는 것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은 논어와 조금 차이가 있다. 논어와 조금 차이가 있다. 논어에는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표기를 한 거니까, 공자가 진날에 계셨을 때 귀여 귀연이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오당지 소자가 오당지 젊은 선비들이 관간에서 비연성장이요. 요 비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외모적으로 그럴듯하고 지식인의 어떤 풍모를 갖춘 거를 말해요. 그래서 풍모를 멋있게 갖추면서 세련되면서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문장이라고 하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소위 제지다. 스스로 제재할 바, 재단하다.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마땅하게 처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허점이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관간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남자라고 쓸 때 상남자가 나쁜 뜻이 아니죠. 야, 저 사람은 상남자 스타일이야 그러잖아요. 거칠지만 매력이 있어 이런 소리죠.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뭐 괜찮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중도를 하는 사람, 중도인 선비를 중도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더울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소리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요거는 견자입니다. 광견호 인저. 요거는 광은 아까 말한 대로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이 견은 또 다른 거예요. 거기에 상대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에요. 까칠해가지고 성격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예의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광인은 뭐냐면은 예의를 무시하고 뜻이 높은 사람이에요. 두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의 선비를 얻어서 더부르지 못할진된 이런 소리예요. 조건이죠. 뭐뭐 할진된 이렇게. 이거 어렵죠, 여러분. 이 현터 없으면은 일반 사람들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조건이죠, 조건. 인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와 같은 현토를 어떻게 붙이죠? 글의 문맥상.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착한 공부하는 데서 요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인낸이라고 현토를 붙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이거는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 글을 거의 외다시피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현토를 붙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히 습득하게 됩니다. 필야, 광견호, 인저 이럴 때도 이 호자라든가 아까 이럴 때는 이 인저 이런 식으로 현토를 붙여요. 만일의 경우 의다라든가 또는 어조사야라든가 이럴 때는 광견호 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광자는 진취적인 사람이요, 견자는 유소불이다. 요것도 뭐냐면은 견자의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행위예요. 유소불이라는 게 뭐죠? 이게 하지 않는 바가 있다. 반대적으로 광자는 매사에 하려고 드는 사람이에요. 이 견자는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이 일은 뭐뭐해서 못한다. 이 일은 뭐뭐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일은 의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소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바가 있다. 이게 하지 않는 바가 있다. 이게 뭐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읽고 넘어가면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지? 이렇게 한 번은 생각을 했어요. 진취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공자가 어찌 중도를 바라지 않겠는가 많은 이런 것도 현토도
요게 보면은 요 글에 리오마는이라고 하는 현토를 썼다는 거. 공자, 기부력, 중도제, 리오마는 불가필득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로 그 다음을 생각하신 거다. 그러니까 중도의 선비가 첫 번째라면은 광자가 두 번째고 견자가 세 번째라는 거죠. 중도의 선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바 있는데 이르러서는 논어를 근거로 해본다면은 이것 또한 공자의 말이다. 그러므로 공자 글자 아래에 여기에 보면은 공자 글자 아래에 여기 왈자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문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여러분 우리가 글을 배울 때는 어떠한 글의 의미 이렇게 옛날로만 의리를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주석을 다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한론 같은 거라든가 근기회락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문제되는 글자가 많아요. 또 오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도 그 명명덕 친민 원문에는 친민이라고 있는데 정자는 친은 당작 신이다. 마땅히 신으로 써야 된다. 그와 같은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논어에는 도는 행이라고 졌다. 견은 연이라고 지어져 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도 여러분 눈여겨서 배워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유소불이다. 이게 더 이제 뭐냐? 하지 않는 바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알아서 부끄러움을 알아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의리에 접촉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아낀다. 자기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자기를 아낀다 소리예요. 여기는 제가 자신의 지조를 아끼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소위는 반대로 뭐죠? 어떤 경우죠? 소위는 공자가 그랬죠. 무소기탄. 꺼릴 바 없다 그랬잖아요. 꺼릴 바 없이 어떤 일이든지 이익이 되는 것은 하죠. 소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옛날 관점이 아니라 현대 관점에서 그 사람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론 어떠한 그 절제가 필요하죠. 이익을 도모하는데 이익을 도모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익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은 안 되죠. 그죠? 법에 접촉이 되거나. 불이 불선지 있냐라. 그러니까 불선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불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공자가 어찌 중도를 바람으로 기부력 중도 이하는 맹자의 말이다. 자, 또 이제 궁금하니까 이 만장이 궁금하니까 감히 묻건대 선생님한테 어떤 자기 개인적인 뜻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감히 묻건대 하여라야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에 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만장이 물은 것이다. 가로되 맹자가 이제 말하기를 금장이란 사람이라든가 증석이라든가 목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공자가 이르는 바, 공자가 말하는 바 광인에 해당된다. 공자지 소위 광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라는 말. 우리가 지금도 말할 때 소위 이런 거죠. 어떠한 인용문이라든가 이럴 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고지소위, 오늘 사람이 말하는 바 금지소위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죠. 공자가 말하는 바 광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한 거죠.
금장은 명은 뇌요, 자는 자장이다. 그 자상호가 죽었을 때, 자상호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금장이 임기상이 가하니, 예, 임기상이 가. 그 상에 임해서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상에 당해가지고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 노래를 불렀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노장의 기풍이라는 거. 노장의 기풍. 아, 이 사람은 노장의 기풍에 가지고 있구나. 노장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 장자라고 하는 어떠한 그 사상, 그 유가 말고 그 소위 말해서 도가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노자나 장자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연원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인다. 예, 이렇게 사견 장자하니 비록 반드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요컨대 거기에는 반드시 근사한 게 비슷한 어떤 것이 있었을 거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예, 금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그 자상호라고 하는 사람 죽음에 임해 가지고서 노래를 불렀는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것이 다 맞는 얘기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차로 확인을 해야 돼요. 어느 A라고 하는 책에 나왔다 하더라도 B, C라고 하는 다른 책에서 그와 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지만이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장자의 책 한 권에 있다 그래서 장자가 얼마든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소설처럼 글을 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상적으로 쓴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또 썼다고 해서 장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글이 모두 장자의 글이냐?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유사한 게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예, 증석은, 예, 앞편에 보인다. 계무자가 죽음의 증석이 그 문에 의지해서 또 노래를 불렀다. 예, 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일이 당궁편에 보인다. 예, 당궁 여러분 아시죠? 얘기에 나오는 얘기의 하나의 그 편명이죠. 또 말하기를 뜻이, 자,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뜻이 저는 저 친구들과 저 친구들이 그 선택한 것과는 다릅니다라고 증석이 얘기했죠. 예. 일이 논어에 보인다. 목피는, 예, 잘 알 수가 없다. 자, 하이위지 광야안이 있고 무엇으로서 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만장이 또 물은 거다. 그 뜻이 교교연. 예, 교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즘의 말로 하면은 괜히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뜻이 교교연하여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입만 열면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되,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야 그 관중이는 어떻고 그 예를 들어서 이유는 어떻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뜻이 높다. 예, 옛날 사람이요 옛날 사람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되 그 행위를, 그 사람의 행위를 평상시대에 요 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 덮지 못한다. 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곡이행이 불엄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교교라고 하는 것은 뜻도 크고 말도 크다. 예. 그러니까 뭐 중언 거듭 말했다. 고지인을 거듭 말한 것은 그 행동함에 있어서 문득 그렇게 칭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칭한 게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옛날 사람이요 옛날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는 평이다. 평상시다. 그 엄은 덮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평상시에 그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능히 자기가 말한 것을 덮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공자가 이런 사람들을 아꼈다는 거예요. 예. 정자가 말하기를 증석은 그 뜻을 자기의 뜻을 말하며 선생님께서 공자께서 같이 더불으시니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대체로 성인의 뜻과 더불어서 갔기 때문이다. 문득 바로 이것이 요순의 기상이다.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특히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행동에 있어서 말은 앞서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성인이 어떤 부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죠. 덮지 못한 거죠. 이것이 이른바 광인이다. 그러니까 뜻으로서는 마음으로서는 성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성인이 어떤 부류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이죠. 그래도 광자는 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얻고자 했다. 불서는 나중에 불결지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불결지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잘못 끊었다. 이게 이게 안 나오지? 참. 됐습니다. 불설불결. 이렇게 깨끗이 않는 것, 불결한 것. 요즘에 우리가 쓰죠. 불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서 더부르시니 이 사람이 바로 견이다. 가칠한 사람이죠. 그것이 또 다음이다. 이것은 상문에 인용한 바로 인해서 마침내 그 사드 견자, 내가 그 견자를 얻기를 생각한다는 뜻을 그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광은 뜻이 있는 선비요, 견은 지킴이 있는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자는 저 친구는 뜻이 가상해서 취하고 이 사람은 예의를 잘 지키고 까칠하지만 어떤 그런 지킴이 있는 사람에게 취한다 이런 소리죠. 유지자는 도에 능히 나아갈 수가 있고 유수자는 자기 몸을 잃지 않는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똑같이 깨끗하다 이 소리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키기는 쉬운데 끄기는 조금 어렵습니다.